네, 안양시 동안구갑 개요 민병덕입니다. 우리 민생의 핵심이 금리입니다. 금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금융위원장님, 예. 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죠?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마이너스 우대금리. 예. 가상금리가 은행에서 결정하는 건데 거기에 목표 이익률, 그다음에 리스크 비용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법적 비용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예. 이 법적 비용에 있는 것들이 문제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 거죠. 예. 근데 이것이 다 대출자들에게 덤터기를 씌웠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험약관 대출에 대해서 지난 국감에서 얘기 드렸는데 보험약관 대출은 조달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런데 신용금리보다 더 비싸요.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이번에 또 이제 모범 기준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런데 뭘 안 바꾸셨냐면 제가 가상금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출연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 바꾸고 있어요.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금융위원장님도 우리 민생의 핵심인 금리가 혹시 부당한 게 있는지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은행에 납부하는, 그래서 은행이 출연료로 내는 것이 연간 1.3조예요. 그런데 은행이 보증대출로 벌어들이는 돈은 3.4조입니다. 3.4조를 벌어들이는데 출연금은 1.3조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1.3조의 출연금을 대출자들에게 다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은 하나도 손해를 안 보고 3.4조를 넣는데, 그런데 이 보증 비율이 85%에서 90%입니다. 85%라는 것은 약간의 위험이 있는 거죠. 100%라는 것은 위험이 전혀 없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이 아주 적거나 아주 없는 이런 것에서 3.4조를 벌면서 그 출연료 1.2조조차도 대출자들에게 다 물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말씀하신 그 검토해 예금자 주십시오. 보험료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고 이건 제가 이걸 대출금리에- 가지고 예. 매우 논쟁을 여러 번째 하고 예, 있으니까 예. 검토하셔서 예. 종감 전에 저하고 저한테 좀 얘기 좀 주세요. 예, 일단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도 상환 수수료 대출로부터 3년 이내에 갚을 때 나오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 국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소한의 실질 비용만 부담하도록 감독 규정을 바꾸셨더라고요. 예. 잘하신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 항목이 기존에 비해서 항목이 빠진 겁니까? 계산 내용이 빠진 겁니까? 항목이 빠진 부분도 둘 다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항목이 부당하게 포함되어 있었고 어떤 계산이 과대하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달라라고 했더니 그 자료를 안 주고 계세요. 그건 지금 작업 중입니다. 확정이 안 됐어요. 좀 주십시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는 뭐가 문제였는지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문제는 항목 줄인 것도 있지만은 기간을 줄일 수는 없을까요? 지금 3년을 예를 들면 대출이 6개월이 지나면은 원스톱 대환 대출 플랫폼에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러면은 6개월로 줄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문제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실비용으로 그 반영을 하라는 건데 이게 이 기간이 줄면은 그 비용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물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어떤 것이 나온 건지 한번 봐야 그런데 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국감 종감자까지 저한테 답을 주시라는 예, 예, 거예요. 예. 그런 6개월이라는 근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번에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하자라는 예.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중은행의 동참을 좀 유도해 보자라는 거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불법 사금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금융위도 발표를 했어요. 9월 11일 날.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불법 사금융을 줄일 수 있을까? 경찰이 많이 잡고 많이 기소하고 법원에서 높게 때리고 그러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저는 불법 사금융을 줄이는 방법은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50%, 100% 이렇게 이자를 받다가 그들이 걸리면 몇 프로 냅니까? 몇 프로 받습니까? 아마 최고 이자율까지. 그러니까 20% 받잖아요. 예.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중박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다 막을 수도 다 잡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금융업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이자 약정만큼은 무효로 하자라는 법안을 냈거든요. 불법인 것에 대해서는 이자는 무효로 하자라고 했더니 우리 금융위에서 검토 의견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법을 악용해서 불법 사기업자하고 계약을 하게 된다. 즉 우리 국민들이 사기를 쳐가지고 불법 금융업자들이 피해를 당한다. 이렇게 검토 의견을 냈어요. 저 이거 좀 깝깝한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언제 저희 이 의견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방안을 이번에 발표할 때 이 정말 악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인신매매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없애자고 그렇게, 하는 게 나왔는데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전부를 이자를 없애는 게 부담스럽다면 상사 이자가 6%잖아요. 6%로는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 방안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사금융업자의 경우에는 그건 불법 행위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6%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유인을 경제적 유인을 없애야 된다. 경찰이 잘 잡으면 된다.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공감서까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